쉰 거 맞죠, 저희? 다들 쉰 얼굴이 아니야. 아니, 싱그레님 진짜 1시간 만에 얼굴이 너무 어두워진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1시간 만에 얼굴이 힘들어졌어. 약간 시작 전과 다른 느낌이야. 되게 너무 지식을 많이 해서 힘들어졌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코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코덱. 코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당연히 동영상 플레이어. 동영상. 네. 저는 어디서 싱그레님? 들어봤는데 동영상이네요. 코덱. 동영상. 네. 코덱 때문에 올인한 적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서? 굿플레이어 깔 때 코덱에 뭐가 어쩌고 해서 뭘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아하. 그쵸. 뭐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이제 동영상, 뭐 음악, 뭐 이런 데서 코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코덱이라는 게 원래 코더 그리고 디코더 이 두 개를 축약해 놓은 그 앞 글자만 따서 해 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코더랑 디코더. 그래서 코덱이에요. 영어로. 아, 그럼 코덱의 그 코덱인데 코드가 그 코딩을 한다의 그 코드예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프로그래밍 코드라기보다는 코드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해석해 놓은 걸 보면 부호라고 하거든요. 부호. 그래서 오호. 무슨 부호냐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호. 그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호는 뭐냐? 0과 1.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표정 봐. D가 0과 1의 붙어서 표정. 그래서 앞에 D가 붙어서 이제 대조어가 되는 거죠. 그쵸. 디코드. 코더 하면 이제 코드 해주는 사람, 코드 해주는 뭔가 이거 뜻하는 거잖아요.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래서 네네네. 코드로 만들어주는 것, 이래서 코더인데, 그러니까 부호로 만들어주는 것 해서, 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0과 1로 변환해주는 애들을 코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코드라고 하거든요. ENCODE. 그래서 인코딩. 그쵸. Yes, 인코딩이 yes, 그래서 yes, 거기서 yes.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드를 만드는 과정 인코딩 해가지고 부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호화된 거를 거꾸로 끄집어내는 걸 디코딩이라고 하죠. 디코더. 네. 옛날에 그 애플 초창기 때, 아이폰 초창기 때 인코딩, 디코딩 만들지 않았나요? 그 영상 넣으려면. 집어넣고 할 때. 네. 그렇죠. 네. 인코딩 중입니다. 초창기 유저여가지고. 또 그러셨구나. 네, 아이폰 또 써봤던 우리 삼촌들이면 알 수 있는 그런 인코딩, 그쵸. 디코딩. 그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삼성으로 갈아탔다가 지금 한 8년 만에 다시 아이폰으로 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인코딩, 디코딩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이게 동영상, 음악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쓰여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진도 그렇고, 뭐 텍스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파를 타고 컴퓨터 안에 뭐 돌아다니거나 저장이 되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0과 1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모두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코덱 아니면 인코딩, 디코딩 하면은 다 뭐 동영상, 음악 여기에서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사람들이 뭐 통합 코덱 설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통합 코덱 설치. 왜냐면 이게 동영상을 나타내는 그 방식, 그러니까 0과 1을 동영상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거가 어떤 애에 따라 용량도 달라지고 막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쵸. 이제 용량도 달라지고 또 뭐랄까 이제 화질도 달라지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압축 기술이랑도 비슷하거든요.
압축 기술이요? 그러니까 뭐 음악에서도 보면 무손실 아니면 무손실 음원 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손실 음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음악을 최대한 손실이 없이 그대로 0과 1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 무손실 음원이라고 하거든요. 왜 0과 1을 그대로 나열해 놓는 게 왜 0과 1을 그대로 나열해 놓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무손실 음원은 0과 1을 그냥 받아들인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소리가 들어온 그대로 컴퓨터한테 0과 1을 넣어주기 때문에 용량이 겁나게 커요. 대신에 얘는 손실되지 않은 음원이기 때문에 귀로 들어올 때도 굉장히 음질도 좋고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거를 사람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분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샘플을 넘어가면은 구분을 못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음향 기기에 따라 또 다르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길어진 음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0과 1을 막 이렇게 배열을 쫙 하잖아요. 우리가 그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을 할 때도 0101, 101000 뭐 이런 식으로 코드 부호화가 돼서 저장이 될 텐데, 그 0과 1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해요. 압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과 1이 쭉 늘어져 있다. 압축하려면. 뭐 중간중간 규칙성 있게 하나씩 빼는 거? 규칙성 있게 빼는 거? 네. 일부를 그냥 손실시켜버린다? 네. 그래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중간중간 몇 명 추려내버린다? 엄청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규칙을 좀 조합해서 빼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0과 1이 쭈루룩 늘어서 있는데, 어떨 때는 1이 10개씩, 0이 10개씩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1을 10개를 그냥 그대로 세워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 1이 10개 있음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0이 10개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 길이 자체가. 그게 이제 압축하는 아주 기본 베이스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건 개발자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은 그 컴퓨터 이미지 뭐 사진 이런 걸 보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이미지, 그러니까 똑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똑같은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배색을 갖고 있는 이미지와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이미지의 용량이 달라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나토리님 집처럼 뒷배경이 전부 하얘요. 그럼 컴퓨터가 전부 하얀색이니까 여기는 하얀색 100만 개 이렇게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미지를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하얀색이니까 그냥 그 정보만 저장을 해놓으면 되니까 이 이미지 자체의 모든 0과 1을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약속을 정하고 그런 규칙을 정해 놓는 방식이 인코딩 방식, 뭐 디코딩 방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너무 다양해요. 이제 기술마다 다 다르고 뭐 회사마다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인코딩할 때 쓰이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코덱을 설치를 해야지만 얘가 화면에 올바르게 이 동영상 정보를 송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어떤 거를 이제 열으려고 하면은 코덱이 올바르지 않아서 동영상을 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올바른 코덱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주고 설치하기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여기에 저장돼 있는 0과 1을 내가 해석해낼 그 힌트가 없으니 그 힌트를 알려줄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확장자가 MP4예요. 네, 근데 그 확장자는 같은데 코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호. 왜냐면은 그 MP4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도 수많은 버전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버전마다도 그 코덱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알맞은 코덱을 찾지 못하면 재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줌도 코덱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화면 카메라로 들어온 이 정보를 0과 1로 저장하기 위해서 코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고, 네. 끝나고 나서 이거를 어딘가 전송을 해서 누군가 이 화면을 보려고 할 때도 코덱이 있겠고.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 때에 애초에 그 또 설계를 할 거잖아요, 개발자분들이. 프로그래머 분들이 설계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는 거예요? 코덱에 대한 것들을.
코덱은 사실 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상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게 영과일로 저장할 수 있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공식.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의 영역이라서 우리 음.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그러니까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직접 구현하거나 직접 뭔가 건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이 구현해 놓은 기술을 가지고 이 영상 정보를 그 기술로 저장을 할 것이다, 아니면 불러올 것이다, 그것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 회사 사정에 맞는 것들을 잘 골라 써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 코덱 자체도 유료인 게 있고 무료인 게 있고 뭐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콤플레이어나 아니면 뭐 통합 코덱 이런 거는 그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코덱을 전부 몽땅구리 그냥 가져와 가지고 설치해 놓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코덱 자체를 설치하는 거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냥 알고리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막 큰 용량을 차지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대신에 그냥 통합 이제 설치를 해버리는구나. 네, 근데 뭐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알고 설치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요즘엔 통합 코덱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그거는 저희 삼촌 때 얘기고요. 우리 요즘에는 통합 코덱 그러니까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플레이어의 대부분의 코덱들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따로 설치를 하지는 않죠. 많이. 필요하면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삼촌 때니까 음. 옛날에 뭐 MP3 들으실 때 뭐 네. 320K, 뭐 144K 뭐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리버에서 듣기 위해서. 아, 아이리버? 아이리버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그때 아메리카에 계셨나? 아니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아이리버 메모해야겠다. 아이리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용량을 좀 줄여보고자 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촌들한테. 근데 이게 방금 MP3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디오 코덱의 한 종류예요. 오, MP3 자체도 사실 엠팩이죠, 엠팩. 이게 엠팩 코덱 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손실 압축이죠. 손실 압축. 이게 손실 압축이라고 부른 이유는 음원의 손실이 돼요. 아까 제나토니님이 얘기했던 방식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애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어허. 뜻이냐면 이 무손실 음원은 우리가 만약 음파를 그리잖아요. 음파를 이렇게 막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음파 그림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곡선이 지나가는데 이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몇 단계로 쪼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게 쪼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곡선 안에 그래프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곡선을 잘게 쪼갤수록 그래프가 곡선과 가까이 표현이 될 거고, 이 그래프를 큼직큼직큼직만하게 쪼개면은 이 안에 들어간 막대 그래프가 곡선과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미지로 얘기를 하면 같은 이미지인데 어떤 거를 확대했을 때 그 확대된 지점이 얼마나 깨지는가 그쵸, 아마 그쵸.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MP3도 뭐 128K, 256K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얼마나 잘게 쪼개가지고 걔네를 0과 1로 표현을 했냐의 그 뜻이에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 뒤에 숫자가. 오호.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 사이에 이어지지 않는 그 점들은 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MP3는 숫자가 높은 게 좋은 음질이구나. 네. 전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 네. 볼륨을 줄이는 것도 압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볼륨 자체가 뭐 압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뭐 코덱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저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될라나 그래서 해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256kbps 이상이면은 그 사람들이 귀로
그 인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무손실과 비교해서. 어. 옛날에 아, 맞아. 아이리버는 96kbps, 128kbps 이것도 용량이 없어서 좀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256kbps는 거의 표준 수준이죠. 뭐 320kbps나. 요새 뭐 그 뭐야 스트리밍 라이브 이제 뮤직 스트리밍 앱 같은 거 보시면 음질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도 무손실이 있고 막 음. 뭐 아마 코덱에 대한 확장자겠죠? 그런 네네. 게 있어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무손실을 듣으면 그만큼 데이터가 더 많이 나간다라는 걸로 그럴 수 봐도 있죠. 되겠죠? 네. 용량이 훨씬 커질 테니까. 그럼 다르나? 아니 뭐 사람 뭐 진짜 민감한 사람은 알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 아, 야구님. 아닙니다.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닌데. 야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제가 저번 주에 막 밤을 며칠 샜더니 조금 힘들어요. 막 영상 편집하고 막 그러셨죠? 네, 뭐 여러 가지 영상 일들이 편집도. 있었습니다. 세미나도 준비해야 됐고. 아, 그러셨구나. 네. 영상 편집도 장난 아니실 텐데 최대한 편집 덜 가게 해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또 재밌어서 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요? 요번 주에 또 제가 쓰는 책 개정판이 마감이라 가지고 또 열심히 와, 했고. 네 번째 버전입니까? 아, 근데 이게 3.5가 될 것 같아요. 3.5. 너무 멋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요거 인코딩에 관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코딩, 디코딩 하는 데는 코덱이 필요하고 그 코덱은 그 회사마다 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를 깔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인코딩, 디코딩 과정이 음악 뭐 비디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진이나 텍스트 이런 거에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도 우리가 막 뭐 어떤 파일 열어보면 막 그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걸로 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인코딩 했을 때 방식과 디코딩 했을 때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메모장 같은 거 혹시 써보셨으면 저장할 때 어떤 인코딩을 써서 저장을 할 건지 또 불러올 때 어떤 인코딩을 써서 불러올 건지 이런 거 옵션들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맞아져야지만 이제 저장할 때와 불러올 때 같은 텍스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구나. 텍스트에도.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짬내서 해볼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것도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그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주제 잡아서 해올 테니까 무슨 이야기 듣고 싶은지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요번에 해볼 거는요. 그 각자 아니면 혹시 IT인들이 쓰는 장비들이나 뭐 좀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나토리님이나 제가 쓰는 장비들 뭐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게 뭐 꼭 IT인들이라고 쓰는 장비일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또 이 바닥 있지 않으면 또 좀 경험해보기 어려운 그런 장비들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가 좀 놀랬던 게 지난번에 저기 뭐야 저는 맥북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큰맘 먹고 샀단 말이에요. 네. 아, 나도 유튜브를 이제 해야지, 뭐 편집해야지. 그러고 큰맘 먹고서 샀는데 저번에 그 누구야 노루님이 오셔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야곱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님 맥북을 보고서는 뭐야? 뭐 개발자가 이 사이즈의 맥북을 쓴다고? 라고 하셨는데 야곱님이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아, 저 메모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제나토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 제나토리님이 그렇게 제가 얼마나 했어요. 큰맘 먹고 산 맥북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옆에서 던진 얘기입니다. 제가 없으면 저렇게 저를 이렇게 아유, 뭐. 저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맥모장. 맥모장. 와, 뭐지? 예. 저도 근데 맥모장으로 쓴 적이 있긴 한데. 예. 그 얘기는 왜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13인치. 그러니까 많은 그 맥북 사용자들의 그 약간 고민인데 이거 13인치를 사야 되냐, 15인치, 이제는 16인치.
16인치를 사야 되냐, 논터치바를 사야 되냐, 터치바를 사야 되냐. 이게 항상 개발자들 모임 가면 누군가가 새로운 맥북을 이제 장만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네. 화제거리예요.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의 대답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돈 어떻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거. 그 사람의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해도 나는 그냥 뭐 간단하게 메모장만 할 거야, 웹서핑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제일 좋은 거. 램 최대로 높이고 CPU 높이고 약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연한 것 같아요. 그거 맥북에 관해서는 뭐 근데 그것 말고도 뭐 아까 전에 개발자들의 장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좀 많으면 공감을 할 거고 아니라면 왜?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는 저희 주변의 개발자들의 99%, 98% 많이 잡아서 98% 정도는 다들 키보드를 따로 써요. 키보드도 따로. 네, 키보드를 이 맥북에 있는 키보드를 전혀 건들지 않아요. 그럼 따로 쓰면은 이게 자세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도 노트북 불편할 때는 키보드 따로 쓰긴 하는데. 저는 약간 유행 아니면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일단 개발자로서 키보드를 외장 키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키 배열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또 키보드도 엄청 비싸요. 요만한 키보드 그냥 우리 일반 키보드에 숫자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뗀 조만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키보드예요. 뭐 불빛이 이렇게 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비싸다고 했으니까 뭐 한 15만 원? 그거는 잘 안 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애플 키보드가 한 15만 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싸? 욕했거든요. 아, 이제 그거는 베이직이죠, 베이직. 네, 베이직. 그 베이직이라고요? 네. 그럼 한 3, 40만 원 이렇게 돼요? 네, 보통 이제 보통. 평균 2, 30만 평균이 3, 40, 2, 또 30? 이거 한국에서도 안 사요, 사람들. 다 환율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지. 와, 그럼 뭐가 달라요? 이게 키감이 달라요? 저는 따로 그렇다고는- 쓴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되게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되게 웃긴데 킵한 그 캡이라고 하거든요. 키보드에 하나하나에 있는 뚜껑? 네. 그거를 또 커스텀을 해요. 네. 근데 커스텀을. 그게 또 몇만 원이야. 와, 오.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이게 정말 시작하면 달라질까? 끝도 없는데요. 정말 와.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네. 이게 그 키에 뭐 ABCD 써 있는 그 각인 박혀 있는 그걸 이제 키캡이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키보드의 종류를 뭐 크게 두 개로 나누긴 좀 어려운데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굳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기계식 키보드예요. 기계식. 그러니까 네. 난? 이상? 애플에서 쓰는 것은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그냥 그 이제 번들로 들어오는 키보드는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펜타그래프, 애플에서 쓰는 그런 게 펜타그래프. 아니요, 애플 일반적 거는- 키보드. 네, 애플 거는 이제 왜 헷갈리냐? 멤브레인 방식이 그냥 키보드인가요? 여튼 그런 키보드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애플 네. 키보드 보면 되게 납작하잖아요. 그 납작한 네. 키보드가 있고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그 컴퓨터 사면 주는 그냥 그런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가 있고 그게 이제 외관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또 이제 기계식 키보드가 또 따로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기계식 키보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청축, 갈축,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캡을 딱 열어보면은 이 안에 스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스위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 키가 눌렸다라고 누르게 된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 스위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회사마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스위치를 까보면 들어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를 눌러주는 그 축이 있거든요. 그 축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청축, 적축, 뭐 갈축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그 축에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계식 키보드에 뭐 청축이냐, 갈축이냐, 뭐 흑축이냐, 뭐
뭐 별의별 거를 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키를 누르는 감각이라든지 어느 정도 세게 눌려야 이 키가 인식이 되는지 이런 게 다 달라요. 소리도 달라요. 오. 정말 시끄러운 게 있어. 이게 다 하루 종일 키보드를 만지시고 계시니까. 이제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게 이제 키캡의 색깔이나 모양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 키마다 이 스위치를 다 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에 누르는 힘이 좀 더 적다. 그럼 이건 쉽게 눌려도 되는 거. 도레미파솔이요? 검지가 나는 세다. 그럼 검지는 세게 눌러도 되는 거. 이런 와.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긴 막 이렇게 특별히 많이 눌리고 특별히 많이 다는 그 키가 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항상 이제 키보드 자판과 사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네네네. 전쟁 나가는 군인이 자기 총기 커스텀 하듯이 약간 애지중지하면서 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네. 그게 이제 맥북인 거고 그분들은 키보드 가장 고수들은 이렇게 기본 키보드만 써요.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돈이 없어서 기본 키보드를 쓴다. 저는 키보드를 살 돈이 없어요. 네. 마우스는 마우스? 마우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우스 있죠. 네. 손목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네. 마우스도 안 써요. 그럼요. 이거 터치패드? 네, 터치패드가 워낙 잘 돼 트랙패드. 있어서. 하긴. 근데 이제 이것도 따로 팔거든요. 트랙패드도. 이것만 네. 뚝 띄워서. 네. 이제 보통 이제 맥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옆에 트랙패드 높이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저기 손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팜레스트라고 해서 키보드와 자기 손목의 이 높이를 잘 맞춰준 저기 들고 계시죠? 저러면 이제 손목에 무리가 잘 안 가는? 그러니까 여기 손목 받침대. 네. 사용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그냥 손목 얹어 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얹어놓고? 네. 근데 또 왜냐면은 저거를 이 기계식 말씀하시죠. 키보드는 그냥 일반 키보드들보다 높이가 높아요. 왜냐면 바닥이 이제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가 높아서 통상 이렇게 그 손목 받침대를 두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공방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팜레스트를 자기가 만들려고 손목 보호대를 만들려고? 네, 저 나무를 만드시려고 이제 공방에 가서 만들고 자기 각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뻤어. 그거 보고 키보드 살 뻔했지. 근데 진짜로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유독 이 키보드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뭐 따지면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매일 앉아서 사물을 보는 친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니네만 키보드 치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시끄러워서 그래. 아니 근데 뭐 굳이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이거를 꼭 뭐 사야 된다 아니면 이게 꼭 취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제나토리님처럼 뭐 거기에 취미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너도 나도 사니까. 네, 일정 부분의 취미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써보고 나니까 이게 나쁘지만 않아. 그렇겠지. 어느 정도 투자의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느 날은 이제 저는 애플 키보드도 되게 좋아하고 애플 정품 키보드도 많이 쓰고 이제 기계식 키보드도 쓰고 하는데 이게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땐 이게 좋고 어떤 작업을 할 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써요. 저는 이거 할 때는 이걸로, 저거 할 땐 저걸로. 저는 그래서 다른 분이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니까 키보드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를 되게 비싼 걸 주셨는데 제가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방구석에 이제 잘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게임할 안 때. 쓰신다면서요? 게임할 때. 네. 게임할 때 그렇게 좋더라. 이 용도마다 또 이제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마우스도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써요. 맞아요. 프로게이머들이 기계식 키보드를 진짜 많이 써요. 요즘에 여기 강남역에 그 광고하는 것 같던데? 그 프로그래머 키보드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뭐 유명한 회사들 많죠. 게이밍 로지텍이나 키보드. 레이저나. 네. 게이밍 키보드. 그렇구나. 훨씬 비싸요.
거기는 뭐 80만 원, 뭐 이렇게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먹고 사는 일보다 취미에 돈을 더 쓴다니까 사람들이. 남편이 안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마우스 얘기하셨는데 마우스도 진짜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뭐 인체 공학적 가장 마우스, 비싼 마우스는 이거예요. 매직 음. 마우스, 툭 검은색이니까. 어떤 분들은 왼 좌 트랙패드, 우 마우스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아요. 저 그래요? 예전에 본 적 있어요. 편하겠다. 그러니까 편해요. 저거든요. 근데 키보드 왼쪽에 트랙패드, 오른쪽에는 마우스 이렇게 두고 쓰는데 예전에 이렇게 쓰는 사람 보고 와 진짜 뭐 저렇게 쓰냐라고 했는데 막상 쓰고 유난이다 나니까 이렇게 했겠지. 편해요. 아니 트랙패드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을 제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아시죠? 어. 거기서 막 이렇게 홀로그램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트랙패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화면이 막 훅훅 바뀌어. 근데 뭔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고 싶어서 맥북 산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트랙패드도 한번 살 뻔했지. 의지적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가지고 업무용 컴퓨터도 그것 좀 좀 익숙하게 해보려고 맥북으로 바꾼 건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아 근데 트랙패드는 진짜 한번 익숙해지면 빠져나가기 힘들죠. 맞아요. 딴 거는 못 쓰긴 하겠더라고요. 요새 뭐 다른 뭐 윈도우 아니면 다른 뭐 맥을 제외한 다른 노트북들도 트랙패드가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달라요. 절대 네. 못 따라. 그죠? 그래서 이 인체공학적 수직 마우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래요. 버티컬. 저도 음. 그거 썼었어요. 근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 쓰니까 그게 훨씬 편하긴 했어. 했었는데. 뭐 근데 그럼 근데 키보드 이게 기계식 키보드 얘기를 해서 얘긴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는 다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쵸. 조용한 키보드도 많아요. 비싼 키보드. 아니 리얼 땡땡이라고. 가격이 아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축이 아니고 이제 클릭이냐 넌 클릭이냐 리니어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이 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적축이 무소음 적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앞에 무소음이 들어간 친구들은 소음이 진짜 그냥 우리 보통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요?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으신 회사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회사에서 복지로 이런 걸 해주기도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자랑 한번 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화상 채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직원들한테 어디 가서든 화상 채팅을 잘 할 수 있게 에어팟 프로를 전사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뭐 진짜 3개월 할부로 샀는데. 뭐 굿즈, 그러니까 웰컴 키트 같은 거를 만드는데도 저희는 이제 아마 키보드가 들어가지 않을까 개발자 안에서. 네. 근데 사실 그런 키보드가 것- 취향을 많이 타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주변 개발자분들이 너무 다양한 키보드를 쓰고 있으니까 키보드를 사고 싶은 사람은 와서 타건을 해봐요. 저 이거 잠깐만 써봐도 될까요? 맞아. 네. 네. 그러면서 각자 자기 키보드 사라고 자랑을 해. 이게 왜 좋고 약간 판매업자들이 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자기 거랑 똑같은 거 사오면 역시 뭘 좀 안다고. 약간 그런 경우도 많고. 나중에 키보드 굿즈로 맞췄는데 잘 안 맞으면 저한테 주세요. 네. 그리고 뭐 키보드 마우스 말고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이제 뭐 듀얼 모니터가 있을 수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모니터를 근데 개발자분들 모아놓는데 보면은 한 사람당 모니터를 막 4개씩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죠. 창문처럼 이렇게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 그 아이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강추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모니터 암이에요. 그쵸. 그 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 책상 위에 세워놓고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책상에 봉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봉이랑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4개를 놓는 그런 분들은 이 모니터 암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을 거예요. 모니터들을. 그게 진짜로 좋아요. 왜냐면은 이 모니터를 안 세워놓으니까 책상 자리도 확보가 되고 모니터 암으로는 높낮이도 바로바로 조절하고 앞뒤도 바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책상이랑 연결돼 있는 거 어떤 거는 서서 일하게도 할 수 있어요. 아, 책상 자체랑 같이 들어 올려져서. 그거 비쌀 텐데. 이거는 비싸죠. 모니터 암은 아니고 이제 스탠드형 책상이 될 수 있죠. 그 아. 책상 자체는 비싼데 암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투자할 음. 만해요. 이거 거북목 예방이랑 뭐 책상 공간 이런 거랑 해가지고 진짜 강추. 네, 저도 거북목이 좀 심해가지고. 저는 다른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타블렛은 항상 들고 다녀요. 네, 아이패드 이제 프로가 있으면 펜도 모니터를 펜도 들고 다니죠. 네. 이렇게 열면 저희 강아지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뭐 이게 펜이 목적이라기보단 이제 애플 제품끼리 이제 얘를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모니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문서랑 비교하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걸 들고 가서 옆에 세워놓고 연결을 시켜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도 가능하죠. 아니면 뭐 영화를 틀어놓는다든지 듀얼 모니터 안 쓸 때는 네, 약간 그런 용도로 되게 제일 많이 사서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비싸니까 써야지 또. 그럼요. 사놨으니까 그렇게도 써야지. 돼요? 우와, 저도 아이패드 있는데 그렇게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 되는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듀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패드를 또 들고 다니시고. 그냥 저는 있으니까 그거 있는데. 듀얼로 쓰는 거지. 그거를 듀얼로 쓰기 위해서 패드를 사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장비병이냐고. 근데 약간 주변에 사람들 보면 이제 제가 아는 주변의 평균을 생각해 보면 미팅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모가코 모여서 각자 코딩하는 뭐 이런 모임을 간다거나 하면 이제 대부분 복장이 이랬습니다. 애플 워치 아니면 혹은 다른 뭐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에어팟을 꽂고 지하철에서 패드를 보시면서 오시다가 카페에 들어오셔서 엽니다. 가방을. 그러면 맥북이 나오고 키보드가 나오고 트랙패드가 나오거나 마우스가 나옵니다. 이렇게들이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보통이라고 보시면 그런 될 것 것들 같아요. 가지고 다닐 때,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어디다 놓고 캐리해요? 그걸 파우치를, 그러니까 장비들이 또 이제 비싸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막 가방에다 덜렁덜렁 넣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백팩에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네, 진짜요? 그래서 네. 다 백팩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걸 넣어야 되니까. 왜냐면 저 약간 꿀템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저는 이렇게 생긴 파우치를 들고 다니거든요. 저도 충전기 있어요. 넣을 수 있구나. 네, 충전기도 넣을 수 있고요. 마우스도 이렇게 넣는데 얘 마우스가 이거 막 눌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드해요. 하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잘 넣으면은 이 충전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1588 저거 비슷한 파우치를 야곱님이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그래요? 그거 나중에 저희가 만났을 때 야곱님 몰래 한번 숨겨보세요. 야곱님 울 거예요. 야곱님 되게 되셨죠. 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우치가 뭔가 이런 꿀템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 개발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어디를 갈 때는 그런 걸 또 이용해요. 네. 다른 개발자들이 다 들고 오니까 난 맥만 아. 들고 가. 아. 네. 맞아. 제나토리는 그런 스타일이야. 나한테 맨날 충전기 빌리고. 뭔지 알죠? 저는 요 파우치 하나에 그냥 맥북만 넣고 그냥 쫄랭쫄랭 다닙니다. 네. 왜냐면 그리고 주변에 다 있으니까. 네, 주변에 다 있으니까 주변에 그냥 쓱 보고 충전 얼마 돼? 충전기 잠깐 쓸게요. 뭐 싫다고는 못하지. 어쩌겠어. 얄밉다. 약간 그런 애들 있어요. 여자애들 꼭 클렌징 폼 안 가지고 다니고 그 왜 막 샴푸랑 그래도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있잖아요. 샴푸랑 린스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니는 애 있거든요. 괜히 옆에 있으면 야 이거 롤 좀 잠깐 줘봐. 그런 좀 경우 그래서 있죠. 누가 한 명은 가져올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고요. 근데 진짜 장비를 좋은 걸 쓰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너무 과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다. 근데 거기에 투자하나 도수 치료에 투자하나. 도수 치료가 낫죠. 그럼요. 아니요. 장비가 낫죠. 아니 도수 치료가 낫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 직접 내 몸을 치료해야지. 그거는 낫지를 않는다니까. 한 번 무너지면 낫지를 않아요.
맞아. 무너지면 낫지 않긴 해.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 예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사후 그 대처를 하느냐. 저는 그래서 약간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항상 앉아 있잖아요. 네.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러닝머신형 책상이나 러닝머신형 책상이 있어요. 러닝머신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만들 수 있겠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러닝머신을 하면서 하는 책상이나 네. 키보드도 네. 좀 악력이라도 키울 수 있게 네. 눌리는 감이 뭐 한 1kg, 3kg. 마우스도 하고 있어요. 마우스도 이제 무게가 한 5kg 정도 돼갖고 이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한 번 키를 누르는데 한 3kg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코드를 신중하게 쳐요. 한 줄 잘못 치면 지우느라 몇 킬로를 계속 들어야 돼.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죠? 네. 마우스 한 번 할 그런데- 때마다 이제 맷돌 한 번 돌리듯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근육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들을 또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장비의 키보드랑 마우스 얘기하다가 끝나버렸네요. 장비도 또 네. 얘기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또 맥북을 쓰지 않는 분들은 조금 트랙패드나 이런 데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네. 시간이 되면은 다른 장비들이나 뭐 환경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또 조금 다른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제나토리님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앞에 그 그래님이 질문하신 소재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다시 예전에 했던 얘기들 다시 복습하는 것기도 했고, 내가 그때 잘 이 아궁이에 참여를 잘했구나. 왜냐면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하시게. 아니 또 완전 똑같진 않았어요. 좀 더 그래요? 다른 쪽으로 했었고, 맞아요. 그 그때는 기본을 더 법- 바탕으로 더 법안에 그렇구나.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자세한 거를 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덱에 관해서는 뭐 짧지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정도로 맛보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뭐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어떤 코덱부터 언제 이게 탄생했고 약간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알 수 있었다? 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도 좋았다? 가볍게? 네. 그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아궁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그거였어? 하고 알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덱도 그랬고 이렇게 머릿속에 슥슥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네요. 옛날에 동영상 하나 틀려고 했는데 코덱 때문에 애먹었던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혹은 뭐 개인 정보라던가 뭐 내 자료가 지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애먹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매칭하는 그 재미가 항상 있어요. 그런 부분이 또 재미있었고요. 그걸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이제 좀 짜잘한 주제들이 좀 모이게 되면 또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래님도 또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언제든지 또 그렇게 던져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주제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막 되게 힘들어 보이고 이런 이유가 좀 카메라가 제 눈을 되게 크게 안 잡아주네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외롭지 않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빨리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 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